박근혜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 새누리당이 빈사 상태에서 벗어나 힘차게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당명도 바꾸고 소속 의원들은 태극기 집회에도 나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니까 상당히 모렴치한 생존 본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상황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특검 조사가 이제 2월 말이면 이제 사실 1차 수사 기간이 끝났는데 대면 조사 일정이 새어 나갔다고 그러면서 특검에 지금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뭐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다고 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특검 조사를 피해 보겠다 그런 의도가 좀 드러난 거라고 봐야겠죠? 예, 일단 특검 조사를 완전히 100% 피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일단 특검의 정당성 자체에 흠집을 내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그 특검의 조사 결과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청와대와 특검이 조사 일시를 합의해서 발표를 한다라든가 쭉 일정을 비공개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걸 요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갑질하는 피의자 같아요. 대통령의 조사 일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전 검찰 조사 때부터 굉장히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 일정 자체를 누가 유출을 했느냐라는 건 특검과 청와대 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이런 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이제 안 받았고요. 또 지난번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특검 수사는 받겠다 이렇게 명백히 얘기를 해놓고 이것까지 안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비판 여론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마 짐작컨대 지금 태극기 반대 집회를 가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구호가 특검 해체 이런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한 신뢰를 좀 자꾸 떨어뜨려서 이 특검 자체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려서 탄핵 심판에서 좀 유리한 그런 위치를 좀 차지하겠다. 이런 정도 이제 의도로 해석이 되고요. 결국 수사를 받긴 받을 겁니다. 근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전에도 검찰 조사를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고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처럼 이번에 특검 수사도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이제 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시간 끌기, 지연 작전은 상당히 좀 노골적인 것 같아요. 지금 헌재 탄핵 심판도 그렇죠.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헌재에서도 그 중에 이제 많이 받아들여서 지금 사실 2월 안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일단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3월 13일인데 근데 그 이전에 결론이 안 난다면 탄핵 소추가 기각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정미 재판관이 빠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7명이니까 단 2명만 반대를 해도 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7명이 선고를 하는 것 자체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헌재 자체가 7명 체제로 선고를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그 결정 자체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3월 13일 조금 일정이 미뤄져서 3월 13일이 지나더라도 저는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그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이 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재 결정문에 그 재판관 이름이 포함되는 기준은 그 재판관이 마지막 평의에 참석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신문 일정을 3월 초까지 끝내고 아니면 2월 말까지 끝내고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날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13일 전에 재판관들의 마지막 평에 참석을 해서 나의 의견을 내면 선고가 13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16일, 17일이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엔 그래도 13일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하여튼 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헌 소송의 경우에 이제 민사 소송 절차를 준용을 하고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평의의 마지막 단계인 평결까지만 재판관이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 절차가 아니고 형사 소송 절차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논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하니까 그 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는 것이 누가 봐도 말끔한 결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카드를 던질 겁니다. 일단 추가로 증인 신청을 더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진술하겠다, 뭐 일정을 조정하자, 네. 뭐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우리 변호인단은 도저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승복할 수 없다, 총사퇴하겠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 경우에도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예상 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또는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이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기로 했어요. 자유한국당. 예. 이렇게 되면 약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엊그제 만난 새누리당 그 고위 당직자는 기자들한테 앞으로 한국당으로 불러달라. 네. 사실 뭐 이 약칭을 해서 자한당 이러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유당. 뭐 5, 60년 물론 저희끼리 얘기하는 걸로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유당 뭐 하여튼 50년대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자들에게는 한국당으로 불러달라고 한 걸로 봐서 이게 보통은 그 당에서 원하는 약칭으로 불러주는 게 관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유당으로 아마 부르게 될 겁니다. 이 정당 이름을 그 국가의 이름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당이란 단어 자체가 파티가 이제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공동체 전체 중에 이제 어떤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뭐 영국에 영국당이 있습니까? 미국에 미국당이 있습니까? 독일에 독일당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당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달라고 해도 한국당이라고 불러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유당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신한국당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 거죠. 신자를 그래서 붙인 거죠. 이제 가치가 이제 들어간 그렇습니다. 거죠. 새로운 한국을 지향한다 이런 정도니까 그건 용인해줬지만 그때도 한국당이란 말은 안 썼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꿀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 태극기 집회 결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김진태 의원 혼자서 외롭게 나가다가 요즘 뭐 이인재, 김문수, 윤상현, 조원진 뭐 이런 의원들이 거리낌 없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이제 함께 흔들더라고요. 새누리당이 혁신을 외쳤습니다. 쇄신도 외쳤고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새누리당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탄핵 그 소추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에 사실 뭐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뭐 해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뭐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쭉 바른당 쪽으로 옮겨가다가 이제 반 총장이 사퇴하면서 이제 바른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게 좀 잘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새누리당을 지지할 이 15%의 강경 보수층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을 붙들고 계속 유지를 하면 나중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결국 그 보수 세력의 헤게모니를 자기 당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계산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뭐 보수 세력들한테 구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바른정당 의원들이 중에 좀 복귀를 회군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른정당이 워낙 그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뭐 이 상태로 강경보수층 끌고 가면 활로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짧은 계산이고요. 아마 길게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게 정당의 지지율은 사실 모든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왜 갑자기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느냐. 배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새누리당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 그런 대로 2등을 겨우 버티다가 3등으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더 무너지면 자기들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도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 중도주의 정도를 표방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집권 초기에 그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 미만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급하니까 우회전을 해서 보수 쪽으로 정부 전체, 정권 전체 노선을 선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정당은 지지율이 무너지면 뭐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무너지다 보니까 너무 다급해서 지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정치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대의와 명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하는 이런 행동, 언행은 이 대의 명분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새누리당, 당명을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지만 아마 몰락의 길을 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너무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어서 지지율을 박박 긁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지율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대선 전국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후보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차출론 뭐 계속 여전히 살아있는 이제 불씨인데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이제 대선 출마도 선언을 했는데 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서 황교안 총리 출마 문제는 결론이 날 거다.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탄핵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면 시간을 좀 번 다음에 황교안을 대표 선수로 등판시키겠다. 이런 좀 노림수라고 좀 읽히던데. 그게 사실 지금 간단한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건데요.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선거 당장 치르지 않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황교안 총리 나와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별로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그렇죠. 인용되면 대선을 당장 치러야 되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가 나와라. 이런 설명인 걸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의미를 둔다면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 제가 읽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보수한테 새누리당이 매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사람들한테 띄우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이 황교안 후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당신들이 지지하는 황교안 대행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뭐 아주 자세히 세면 한 1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출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마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존재 자체가 지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생존형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거 지금 출마하고 있고요. 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지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뭔가 어떤 그 존재 가치를 높여서 이제 다음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설 생각인 뭐 이런 계산이니까요. 그 사람들 10명 가까운 주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특검하고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설 때 항상 새누리당의 뭐 친박근혜 의원뿐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강경 보수층에 기대는 새누리당의 이런 뭐 권소 후보들도 일제히 그 굉장히 시점이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헌재의 결정이라든가 특검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당성
그 흠집내기 시도 뭐 이런 것들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의도죠. 사실은 뭐 안상수, 원유철, 이인재, 김문수, 정우택 이런 분들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여론조사할 때 조사 대상에조차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포함을 시킨다고 해도 이 지지율 다 합쳐도 아마 2, 3%도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을 살리는 차원에서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이제 이분들의 어떤 대통령 꿈은 굉장히 허망한 것이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어쨌든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큰 상황인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어떤 정치적 타협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안했던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 이것을 야당이 그전에 안 받았는데 이제는 좀 받아도 되지 않겠냐, 정치적 타협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고 새누리당으로서도 좀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좀 이렇게 봐야 할까요? 뭐 말장난이죠. 뭐 지금 새누리당의 그 제안이 유효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발로 물러난다. 혹시 기각되더라도,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사람인가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일종의 이제 그 정치적인 소음에 가까운 뭐 그런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마당에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그럼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하면은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그럼 그 기각시켜주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거를 취소해주면 내가 그럼 4월에 물러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협상이 네.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요. 뭐 의미 부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4월 퇴진, 6월 대선 이 얘기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어제 네. 나왔는데 사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의 발언 내용을 보면 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죠. 사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하는 건데 야당이 안 받았다.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탄핵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당시 야당이 그렇게 할 게 아닌데 뭐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강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탄핵 처리 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오늘 우리가 쭉 얘기했던 그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전략 차원에서 뭐 그런 흐름에서 그런 분위기를 타고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그냥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물론 기각이 되면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만, 인용이 되더라도 사실은 후유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른바 애국보수 세력은 여전히 광화문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국가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자부하는 뭐 박정희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 대통령 정도 되면 본인의 그 탄핵에 대해서 뭐 인용 기각 이게 가려지기 전까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내 스스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모든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요. 네. 지금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좀 중단하거나 기각시켜주면 4월에 물러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뉘앙스를 담아갖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을 거. 제 생각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 15%를 한 80%쯤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여기고 거죠.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사실 우려가 듭니다. 마지막 그 지지율일까요? 그게 제 기억으로 한 4%였던 것 같은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를 최근까지 한 언론사도 있는데요. 뭐 비슷합니다. 작년 12월하고요. 여전히 한 80% 이상. 80% 또 한 15% 정도 네. 정도 네.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새누리당 촛불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담당 이제 현장 반장이시잖아요. 네. 뭐 새누리당 뭐 어찌 보면 자멸의 길로 가는 수순이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성한용 기자는 이제 자멸로 가는 수순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 보수의 끈질긴 생명력 뭐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뭐 당장 없어지거나 뭐 자멸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 정치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제 무려 국회 전체 의석의 34%를 가진 95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15%를 가진 이 강경 보수층에 기대어 가지고 정치를 하는 나라. 더군다나 이 15%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사람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클 텐데 새누리당이 그 양반들을 달래고 위무하고 이럴 수 있겠느냐.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정치의 수준을 한참 떨어뜨리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보수 성향, 이제 과거에 이제 여당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또 이제 언론계에도 좀 보수 성향 언론계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는 편인데요. 그분들이 요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런 메시지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공공연하게 이제 쓰기 시작을 했을 정도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른바 보수를 내세워서 정당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의 그 태극기 부대에 기대는 그 정치 행보가 우리나라 다수의 어떤 그 좀 보수 세력, 이른바 친여 성향의 지지층으로부터 저는 결국은 버림받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보수 정당을 표방을 하지만 보수 세력을 파괴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아스팔트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누리당의 새 이름입니다. 숨 쉴 수 있는 땅구멍조차 봉쇄해버린 아스팔트에서는 풀 한 포기조차 자라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싶다면 아스팔트가 아니라 폭신한 흙밭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